지금부터 대장동 변호사 대납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보다 대장동 변호사 공천으로 민주주의를 웃게시킨 대장동 변호사 대납 공천을 규탄한다. 여기 지금 현재 전철역 상임 대표이신 이호승 상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 대책위 참석해 주셨는데 고문, 부천, 평택, 흑석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동 변호사 대납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22대 총선입니다. 정말 이번에 총선의 공천 과정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야말로 사천과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말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고 부동산이 한없이 치솟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한갓 자신들의 입신양면만 도모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저희는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다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진영 논리로 진영을 가르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하기 위한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하는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시스템 공천이 아닌 사천의 특혜 다름 아닌 공천을 이번에 자행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도에 대장동 일당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속이 됐다가 16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뒤 그 뒤에도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치솟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실종돼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실종됐습니까? 바로 이재명 방탄의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니까 이 땅에서 집없고 빼곡고 사회적 약자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국철도민협회를 비롯한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건 말해야 되겠다. 정말 이 땅에서 이번 22대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변호사 공천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대장동 변호사 특혜 공천 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 공천이야말로 역사상에서 사라져야 될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입니다. 저는 과거에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니를 외쳤어요. 정말 지역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지명을 하면 말만 시스템이지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공천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학법이 과거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하는 정권에서도 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따위 행위를 국회의원들이 법과제도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22대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그 범죄자들을 비호했던 그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군산 정권 때 만든 토지 강제 수탈 정책,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개발 추진으로 불어나는 철거민들이 있고 무주택자들의 서름이 있는데,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민생 문제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다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땅에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없고, 거꾸로 권력과 자본이 바로 이 약자들을 강요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자행하는데 나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시에 동시 다발로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요점만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말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오늘 대장동 변호사 대납공천 기자회견, 저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번 21대 공천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그야말로 몇 사람에 의한 사천과 나라를 팔아먹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그러한 소시민들이 참석해서 외쳤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으면 하고, 이것이 선거 내내 전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변호사 대납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특허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행정 권한의 남용으로 개발 사업이 왜곡의 정도를 넘어 위법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장동 사건은 지방단체 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전형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로서 토지 공법의 문제이자 지방자치법의 문제로서 국회가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를 보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였다고 판단한다. 이익을 나누어 가지며 공공과 민간 모두 윤인한 사업처럼 포장하지만 그 이익은 그곳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에게는 낮은 보상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고자 들어와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발 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겠다는 명품 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택의 공급일 뿐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개발 사업의 문제는 대장동만이 아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계획하고 LH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 재건축 역시 집값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안으로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정책 카드를 언제나 끄집어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LH를 포함한 재개발시 건축 조합은 낮은 감정가로 보상하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공공택지 공공개발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 LH는 공공택지 상당 부분을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그 차익을 수입으로 가져간다. 공공택지를 입찰받은 건설업체들은 프리미엄 명품이라고 포장하여 높은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수익을 얻는다.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확보한 공공택지에는 LH가 땅 장사를 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의 집 장사를 통한 집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장의 비싼 값에 내다 팔 상품이 된다. 공공개발이든 민간 합동개발이든 주거의 권리는 부동산 시장에 내매까진 꼴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개발 사업은 집을 더 비싼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품이라는 등식을 굳건히 해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려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서 집을 사야 하는 것이 될 뿐이다. 임대주택 비율은커녕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을 더서라도 구입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만 강화시킨다. 매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 다루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게끔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거의 권리가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이 돈벌이 기회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같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수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충격적인 사례가 이번 대장동의 변호사 특별 공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은 줄줄이 22대 총선 공천장을 받았다.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이 피해자들이 변호해야 하는데도 또 다른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13일 14일 발표한 총선 형성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채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협의를 변호했던 이건데 당대표 특보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사선 현역 김상희 의원을 제치고 경기 부동부천성 지역 풍차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변호했던 김기표 전 청와대 당부 폐지 비서관 경기 부천을 경선에서 이겼다. 앞서 이 대표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관리했던 박준태 전 광주 보건장 출신 박균태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비명계 초선 이용빈 의원을 제쳤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분남 변호사는 광주 사업 서울 경선에서 1위를 했다. 특히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 정전실장 편을 맡았던 김동화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서대문갑 경선 예선에서 탈락했다가 지사와 희생의 결선에 진출하면서 사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기막힌 방법으로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다. 대장동 대박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대장동 변호사들은
이번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총선을 준비한 인사들은 연이어 꺾었다. 많은 국민들은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에 대해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처력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들 경선 과정에서 예선에서 전락했던 후보까지 되살릴 정도였으나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 수준이라고 대놓고 공천장을 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실제 이들의 해당 지역에서 경선 출마 기회를 얻은 것이 자체가 특허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공천 결과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살만한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의 정책이다.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허의 비리 사범을 변호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보다 주거 문제는 더 외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장동 변호사 대납 특허 공천에 대해 규탄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우려만 갖고 있을 수 없어 당국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인 대장동 도시 개발을 설거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교모한 공천 시스템에 의한 대장동 변호사 대납 특허 공천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2024년 3월 20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국 명범시민연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정치를 바꾸는 시민회의 전국 철거민회 중앙회 지금 11시에 여러 군데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희가 뜻만 우리 사회에 알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했고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이번 22대 총선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실종한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권력과 돈으로 나라의 운명을 지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저희는 이러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표로 심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오늘 그 기자회견이 쫙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괜찮겠죠? 여러분 동의하죠? 여기 다른 단체가 계속 있기 때문에